안녕하세요. 천프로입니다.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천프로 마감 시황이고요. 오늘 증시 자체가 그냥 뭐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주말간 악재가 있었죠. 에코프로에서 좀 악재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12만 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예, 12만 원대에서 제가 거의 한 50만 원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내부 정보 이제 주식 거래 의혹이 주말간 있었어요. 근데 이 사건 발단이 뭐냐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매수한 어떤 직장인분이 이 종목 두 개로 이제 10억을 벌고 퇴사를 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.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직원이라고는 했는데 아마 제가 현재 찾아보니까 현대에 다니는 직원이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됐어요.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봤거든요. 근데 실제로 계좌 인증까지 하다 보니까 이슈가 좀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. 안 그래도 많이 이 대형주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걸로 수익을 크게 본 사람 10억이면은 개인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래서 수익을 보니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 이후에 내부 정보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한 게 아니냐, 임직원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어요.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압수수색을 뭐 이런 조사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은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슈가 뜨자 오늘 장중에 13%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최대 이제 3%까지 올려주는 좀 엄청난 변동성을 좀 이제 보여줬는데 강제 수사했던 이유가 이번에 급등했던 것을 조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악재로 빠진 것 같아요. 근데 찌라시성 뉴스로는 그냥 이번에 작년에 조사를 하던 게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들어와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한 거지 이제 급등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조사를 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반응해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움직임 자체가 뭐 2월 달부터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급등을 이게 조단위 회사기 때문에 이게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되게 큰 회사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법망을 좀 피해갈 수도 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뭐 이 종목을 다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 좀 광기 구간이 오기도 했고 사실 위험합니다. 얘가 뭐 천억 단위, 2천억 단위가 아니고 진짜 조 단위 막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광기 구간까지 왔다고 보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올려와 준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잘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요일장에 이제 미증시 뭐 금융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이제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.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피 약세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 양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코스닥 강세는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다시 하락하고 에코프로도 다시 올라와준 종목들이 있었고요. 로봇주들 그리고 사우디 투자 유치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역시 좀 강했고 빠졌던 이유 보시면은 이제 CS 피인수 결론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금융사 파산 이슈가 그리고 이제 진정되는 역할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좋은 걸로 이제 좀 반응을 했습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. 뭐 경제라는 게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 정부에서 뭐 연준에서 미국채 보증을 담보로 잡고 좀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. 근데 현재 하락 손실이 자산 원금이기 때문에 이걸 보장해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9만 5천 원까지 갔었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 9만 5천 원인데 이제 6만 원까지 내려가서 정부에서 이거를 원금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동안 빠져 있었던 3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연준에서 다시 한번 자금 유동성을 늘려주는 행위 자체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고 계속 자산을 이제 증시에서 좀 줄이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주는 이제 연준의 행동 자체가 맞는 것인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. 이런 부분도 이제 경제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. 이제 어떤 게 오르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A가 아니고 B도 나올 수도 있고 C도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A랑 B 결과가 상반된 내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다 찾아보시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 정도 관점.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악재로
피인수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뭐 연쇄 파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악재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유동성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악재는 해소됐지만 유동성이 풀려서 시장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. 뭐 좀 어려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금리 인상이 있죠. 그래서 0.25% 베이비 스텝 확률이 높다. 근데 동결 확률도 좀 있거든요. 근데 동결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결과가 동결했을 때 좋을 확률이 높아요.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결했을 때 지금 현재 물가가 높은 6%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. 고물가인데 또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또 디플레이션이 뭐냐 했을 때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. 물가를 뚜렷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지금 물가를 잡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또 지속적이라는 속성하고 뚜렷해야 되는 속성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형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됐을 때 돈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소유하고 했던 실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이게 대출 등으로 얻은 뭐 거금, 증권, 부동산 이것을 이용해서 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이랑 개인들이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현실에서 좀 반영을 해보면은 부동산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분들 자체가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물가가 빠진다. 10억짜리 부동산을 내 돈 5억 대출 5억을 해서 10억짜리 자산을 했는데 이게 디플레이션 돼서 7억이 됐다. 그러면 3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. 이것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실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피해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가 경제 규모 지속적 확장이에요. 내 자산이 물가가 오르는 거,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가만히 냅둬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이제 개념 자체인데 지속적 확장을 전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 맞는 거죠. 디플레이션 자체가.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막 좋은 것만은 아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 한 방향성 자체는 디플레이션이 맞는데 동결했을 때 고물가, 디플레이션 이 자체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. 좀 내용이 아마 경제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부분이.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은 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뭐 경제는 항상 한 관점 막 A 나오면 B가 나온다 이렇게 관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. 무조건 A가 나와도 뭐 이게 다 됐으면은 뭐 AI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AI에서 다 경제를 예측하고 다 했겠죠. 대응도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주식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도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 주도 테마가 현재 반도체, 로봇, 2차 전지, 뭐 챗봇 이런 쪽이 강한데 아마 원전 바이오 리오프닝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살짝 보여줬어요. 그래서 여기도 좀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시황 말씀드리면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기본 지식이 좀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면은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한 번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요. 다시 한번 들으시면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0.25가 올린 것도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로 볼 수도 있고요. 뭐 금리가 동결됐을 때도 악재를 볼 수도 있고 뭐 호재를 볼 수도 있다.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으니까 뭐 하나 뭐 편중되지 말자. 0.25가 아니고 막 동결됐다 그래서 증시가 무조건 좋아지겠구나. 이건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1000% 하신 종목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너무 막 새 종목으로 들고 가니까 좀 지루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오늘 뭐 남해학을 오늘 제외하게 됐는데 좀 마이너스여가지고 좀 빼고 막 그런 건 아니었고요. 되게 좋은 종목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종목이 좀 많아지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새로 하나 들어갑니다. 그래서
일단 넥스트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한 7%한 9%까지 올랐었죠.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. 하락하고 지지받는 거. 제가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. 이 하단에서 이 윗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평선 맞고 올라와줬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 반등으로 그리고 칩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인데 지금 뭐 마이너스 20% 정도 구간이긴 해요. 그래도 지지받고 올라와주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 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나가는 거는 이제 남해화학을 제외하고 이제 BNGT라는 종목입니다. 그 BNGT가 최근에 저 날짜가 이제 1월 달에 올라졌죠. 올라서 이제 2월 16일까지 좀 한번 5천 원 가까이 4,600원까지 올라가 준 다음에 좀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날 좀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좀 상승이 나왔죠.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버티고 나서 윗꼬리 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은 또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가 연결돼서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. 이 종목 자체가 현대 인프라코어랑 AI 자동수와 설비 또 이런 MOU 뉴스도 있고요. 애플, 삼성전자, LG전자 이 대기업들하고 이제 스마트홈 시장 선점 경쟁 소식에 또 이 관련 그 좀 관련된 종목이에요. 그래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3,465 기준으로 제가 잡아놨습니다. 매입 단가를. 그래서 잡으실 분들은 내일 아마 시초가를 잡으시면은 제가 이거 적어놓은 수익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 잡으신 분들, 뭐 종목을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, 뭐 유튜브만 보신 분들 있잖아요. 그래 보시고 좀 내일 아침에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톡방에서 안내드리는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익 시스템 재진입 좀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.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아래 꼬리 할 때 안 들어갔어요. 사실 제가 보긴 봤는데 안 들어갔는데 오늘까지 좀 좋은 모습, 좀 강한 모습, 애플, 뭐 XR 관련된 종목 이렇게 했잖아요. 매도한 다음에 저희가 최고점에 근처에서 팔았거든요. 한 이 구간에서 팔고 나서 들어가려고 봤는데 사실 종목이 좀 좋은 게 다 많다 보니까 진입은 안 했어요. 그래서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만약에 제가 매도 타이밍을 들었을 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매도 타이밍 기회가 점점 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LNF도 2차 전지 하락 좀 장중에 빠지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. G2파워가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이슈가 없이 좀 올라와준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얘가 뉴스가 붙는 게 없어요 완전히. 근데 뉴스가 안 붙어도 좀 강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. 여기서 버텨주고 횡보하고 아래 꼬리 3번 달고 오늘 장중에 6%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. 장 막판에 좀 올라와줬어요 주식이. 그래서 뭐 내일 다음 주에도 CL은 조금 한 1, 2% 정도 하락한 걸로 봤는데 내일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넥스트 피델릭스가 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현대로템, 삼성물산 그대로고 캔코아에어가 이제 오늘 우주항공 좀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주면서 아까 장중에 한 6%까지 올라와줬는데 AP성에 대비해서 조금 약하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AP성이 좀 광기 구간으로 돌입을 했을 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올라와줄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국제강, 코스모화학 마찬가지고 코스모화학도 뭐 2차전지 이런 관련해서 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좀 8% 저가 기준 마이너스 8%까지 갔어요. 근데 지금 고가 기준 8%까지 올랐기 때문에 진짜 변동성이 오늘 하루 종목이 16%입니다. 16%.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이 구간인데 차트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좀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좀 받아주고 올라와 주는 모습. 아까 말한 것처럼 에코프로가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파고 보면은 큰 악재는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진짜 뭐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거 좀 있는 게 아닌가 내부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좀 악재가 아닌가 그리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광기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찌라시성 뉴스로는 뭐 그런 게 아니다. 뭐 그렇게 공시가 뭐 뜨진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다시 반등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기회긴 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잡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진짜 뭐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잡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잡으신 분들이 있으면 수익 보신 분도 있겠죠.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에서 좀 추매를 저희가 했었는데 좀 올라와 주려고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근데 중국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 관점으로는 뭐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리튬 대장으로 올라가는데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. 다나 그리고 코스모아 말씀드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로봇주가 한번 볼까요? 로봇주가 오늘 좀
로즈가 지난주 이제 상한가 갔던 게 이제 뉴로메카 상한가 가고 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얘가 어쨌든 지지를 좀 받고 올라주긴 했어요. 갭이 뜨긴 했어요. 근데 다음 주에 내일 뭐 이번 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로봇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랑 많이 엮여요. 삼성, LG 이런 것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죠. 제 돈만 더 있었으면 매수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현금 보양이 별로 없어갖고 이런 것도 좀 매수하시면 좋죠. 로봇도 아직 죽은 게 아니고 대기업들 우리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삼성이랑 뭔가 엮였을 때 주가가 많이 가요. 그래서 아직 죽은 게 아니고 강한 모습. SPG가 지난주에 강했었는데 좋습니다. 저는 되게 좋은 이런 차트가 되게 좋은 걸로 보고 있어요. 고가 나오고 위에서 횡보하고 크게 안 빠지는 모습. 이런 차트가 좋은 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 좋죠. 저출산 관련해서 뭐 꿈비 이거 이 메디앙스나 아가만 컴퍼니는 잘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건 잘 안 보셔도 되시고 그냥 꿈비 하나만 보시고 저출산 정책 나오면은 좀 수익 나시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뭐 장 자체가 아침에 이제 에코 프로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 반등 나왔던 것 같아요. 코스피는 그래도 양전이었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내일 또 오늘 이제 미국장이 열리고 해야 알 것 같지만 또 수요일 날이라서 수요일 날에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선방향에서 좀 빠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뭐 수요일 날에서 당일날 오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또 이번 주도 좀 수익이 많이 나시지 않을까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내용이 좀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언급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시간이 날 때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. 그 내용 같은 거 뭐 인플레이션, 뭐 디플레이션 자체가 어려운 내용, 사실은 뭐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는 내용이에요. 사실 뭐 그냥 말로만 쉽다, 뭐 물가가 오른다, 빠진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냥 초등학생 정도 수준인 거고, 정말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경제의 흐름 정도를 보시는 게 좋으니까, 진짜 뭐 간단하게 뭐 시중에 책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. 제가 뭐 추천드릴 수는 뭐 책 광고 때문에 뭐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 찾으셔가지고 뭐 그런 경제 상식 같은 거 있는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5시 반이 지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유튜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